자, 그 김천여가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시험이 임박했다는 얘기지. 급하다는 얘기지. 오늘은 뭐 요거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9주차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좀 물어보시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겠고, 다음 주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집을 푸실 텐데, 문제집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습을 해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 예습을 안 하시고 오시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사전에 꼭 풀어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이 1번부터 끝번호까지 다 풀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가 기본서 수업할 때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제집이라는 것이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 바꾼 게 이게 기본 문제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시험하고 연관성이 있는 문제도 있고 연관성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고 빼드리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떨어지더라도 시험하고 또 무관한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형식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생략하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구할 때 항상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에서 양을 기준으로 정리하신 거거든요. 균형가격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니까. 근데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 수량을 기준으로 주지 않고 가격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격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앞에 또 마이너스의 부를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면은 등호가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앞에 가격이 붙어 있게 되면은 이게 양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넘어가게 되면 얘가 이 QD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가 수량이 뭐 100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넘어가면은 이게 50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0이 된다고요. 이렇게. 숫자의 부호가 또 바뀌니까. 그러면 이 QD가 아니죠. 이 QD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P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게 QD를 바꿔주게 되면 2분의 1 P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QD니까. 그렇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까지 하라고 그러면은 못 풀죠. 그러니까는 이런 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생략하셔도. 저것까지 다 풀자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세요. 그런 거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만 좀 하시면 되죠. 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왔다는 얘기는요,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 제가 오면 7월이잖아요. 그리고 또 7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학원 또 휴가가 있을 거라고요. 며칠. 전국의 모든 학원들이 7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휴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빨리 들어간 데는 7월 한 29일부터, 늦게 들어간 데는 8월 1일부터 뭐 이렇게 휴가가 들어간다고요. 마지막 주가. 거기가 5주차가 걸리는 그 주간이에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정도가 이제 5주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수, 목, 금이 또 5주가 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에 이렇게 또 휴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시면 8월 달 중순으로 훅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간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바로 또 추석이 돌아오죠. 9월 달에 또 하순에. 추석 지나면은 시험 보는 10월 달로 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거치시면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기서 문제만 이제 푸시고 그러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제조달 원가라는 거를 먼저 구해주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감가수정이죠. 감가수정이 작년에 출제한 거예요. 작년에 출제했는데 얘 뭐 물어봤냐면 용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감가수정이라는 것은요, 뭐를 구하는 개념이냐면 감가액을 산정하는 게 감가수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무슨 가격을 구한다고 그랬을 때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공제하면요, 감가액 공제하면은 무슨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이게 무슨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적산 가격은 말 그대로 중고 가격이잖아요. 그럼 신축과 중고 가격의 차익이 뭐겠어요? 그게 요거죠. 감가예요. 요거를 구하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걸 감가수성이라고 그러죠. 감가수성. 무슨 시점에서요? 기준 시점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감가수성의 의의 있죠.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하란 얘기예요? 공제하라고 돼 있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를 가산해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용어상에서.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학원 건물은 몇 년 전에 지은 거예요? 20년 전에 준공을 했다고요. 그러면 20년 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얘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얘를 다시 뭐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신축을. 그런데 우리 학원 건물은 말 그대로 중고 건물이잖아요.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2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뭐가 발생을 했겠어요? 감가가 발생을 했으니까 요 신축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란 얘기예요. 공제할 때 요인을 물리적 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뭐 경제적 감가 요인들을 감안해서 여기서 감가액 산정하란 얘기죠. 그 물리적 감가는 대부분 건물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그럼 지은 지가 한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노후화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설비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식화되거나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인들을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임대가 잘 안 돼서 공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수익이 좀 떨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를 감가액을 산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제하고 남는 게 현재 이 건물의 중고 가격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가액 공제하는 편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밑에 가시면은 감가 요인 나오죠.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그 다음에 뭐요? 경제적인 감가 요인,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 요인을 감안해서 감가액 산정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161페이지 박스 밑에 가면 법률적 감가 요인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따로 산정하진 않아요. 법률적 감가 요인은요. 경제적 감가 요인 산정할 때 그냥 포함해서 이 감가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그 모 교수가 법률적 감가 요인도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얘는 그것만 제시를 했지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방법은 제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자꾸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이상은 제시를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경제적 감가 요인에 포함해서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수성하고 감가상각의 차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정도라도 이제 구별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론으로 냈을 때 있죠. 이론으로 냈을 때 만약에 감가수성이 있고요. 감가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있으면 얘는 뭐를 기초로 감가수성에 들어갔냐면요. 제조달 원가. 얘는 취득가격.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뭐를 공제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이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얘는 여기서 뭐를 공제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무슨 가치를 구하는 게 장부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시험에서 나올 때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여부 있죠. 예, 요걸 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요. 요거는 뭐가 가능하냐면 단축과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는 법정 또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해요.
근데 얘는 단축과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얘는 경관 연수를 중시하고요. 여기는 뭐를 중시하냐면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해요. 그 차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를 인정을 해요. 관찰 감가를 인정을 하고요. 얘는 이거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그 정도 뭐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기업 회계상에서는요,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얘를 한 10억 A라는 기업이, 그럼 얘가 취득했을 때 이걸 10억에 취득을 한 거죠. 근데 건물은 매년 뭐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감가가. 그래서 감가액을 산정해 봤더니 매년 한 1,000만 원씩 감가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1년에 얼마? 1,000만 원 감가가 됐다는 얘기는 기업 가치에서 1,0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장부상에서 얼마씩 공제하라는 얘기예요. 매년 1,000만 원씩 그냥 공제해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몇 년이 경과했다 그러면요, 5년이 경과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감가에서 공제한 금액이 누계액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한 5천 공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요 장부상에서 이 감가하는 걸 중시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 감정평가상의 감가 수정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죠. 현실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감소하진 않아요. 그죠? 이 방법의 논리가 건물의 가치는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감가는 초기 신축 단계에서는 감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가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여기서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를 쓴다는 거예요? 관찰 감가를. 그러니까 평가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해서 현실에 맞게끔 이 감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죠. 얘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한 5년이 경과한 거예요. 그죠? 또는 30년이 경과했다 하셨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전체 수명이 50년이라고 가정할 때요. 그럼 전체 가치가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기업 회계상에서는 지금 몇 년 경과했냐면은 만약에 30년 경과했어요. 그러면은 2천에 대한 30, 그러니까 한 6억 정도가 매년 2천만 원씩 해서 얼마? 6억 정도가 감가가 발생했고 남아있는 잔존 가치는 한 장부상의 가치는 4억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건물은 관리 상태에 따라 이 수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가 양호하게 되면 그러면 지은 지가 30년이 경과된 건데 지은 지가 몇 년밖에 5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틀려지냐면 잔존 가치가 틀려지죠. 그럼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몇 년? 45년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상태를 적용하면 남아있는 가치가 20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차이를 기업 회계상에서는 조정을 안 해주는데 감정평가에서는 누가 가서 평가사가 관찰해서 이걸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감가를 인정해요? 이거를 관찰 감가를 인정한다고요. 근데 여기 관찰 감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잔존 냉류수가. 여기 있는 요 적산 가격이 있죠. 이게 중고 가격이잖아요. 이게 남아있는 잔존 가치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 신축에서 감가상각된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거 바꿔주는 것 정도 유념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기초가 그 감가상각은 취득원가 기초로 하죠. 근데 감가수용은 뭐를 기초로 해요? 제주도 원가.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내용연수는 법정 경관연수를 중시하는데 얘는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 중시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밑으로 가시면은 관찰 감가법이 감가상각은 인정되지 않지만 감가수용은 관찰 감가법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감가액을 산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를 인정한다? 관찰 감가법을. 그러면 평가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해서 감가액을 산정하는 게 관찰 감가법이니까 걔는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테니까. 이게 이 관찰 감가법도요. 평가사가 그 실무상 경험이 한 몇 년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제목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원래 감정평가 규칙에서는요, 이 방법이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삭제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가법에서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건물의 가격을 구하는 것까지는 명시가 돼 있는데 감가 수용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삭제됐어요. 없어졌어요. 기준은 없는 거죠. 이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보면은 무슨 법이 있다? 정예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여기서는 제목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얘가 제목이 뭐예요? 정액이잖아요. 그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방식이죠. 매년의 감가액이.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률이죠. 그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하죠. 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체감상각법이에요. 체감상각법이란 얘기는 감가액이 매년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정액이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죠. 근데 여기는 체감이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여기는 상환기금법은 복리에 따른 이자를 감안해서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자를 발생시키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액이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다? 네, 일정한 방식이다. 그 정도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감이에요.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왜 금융에서 원금 균등 분할 사업 방식이라고 배워봤죠? 걔가 무슨 식이냐면 체감식이잖아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런 방식인 거예요. 정률법이. 작년에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정률법에서. 이건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는데 주관적이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고요. 여기 분해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그 제목으로만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 뭐 제목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저거 뭐 구하고나 계산 문제에 대한 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적용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요즘은 또 이 3방식에서요. 계산 문제 이론이 안 나오고 계산 문제만 나와서 계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푸시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 3방식에서 나오는 거를 자꾸 버리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문제 풀이할 때는 다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론에서 맞춰주실 거는 이쪽이 아니라 우리 왜 기존에 했던 뭐 아까 했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가격제 원칙,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물건별 평가, 가격 공시에도 요거는 이론으로 접근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계산에 대한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요거는 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요. 지난번에 해봤었어요. 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요즘 표현들이 거의 뭐 그냥 이제는 안 들리는 단계로 넘어가신 거죠. 예전에는 못 들은 체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안 들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65쪽에 가시면은 적산법이라고 있죠. 적산법. 거기 의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산법이라는 것은요. 대상 물건의 가격에 뭐를 곱해서 기대율을 곱해서 그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임료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적산법이라고 그랬을 때요. 적산법은 임대하계에서 들어간 기초가액이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서 기대율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뭐를 가산을 해요. 이거를 가산해야 적산 임료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 가로놓기도 낸 거예요.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죠? 근데 얘가 기잖아요. 그럼 얘도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냥 기가 들어가면 되죠. 같은 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초가액이라는 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만약에 그 5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요. 요 중에 내가 4층을 내가 분양받아서 요것만 임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임대하기 위해서 들어간 투자한 돈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전체 건물을 다 취득을 해서 다 임대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가치가 다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기초가액의 논리는 그거예요. 내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있죠. 그것만 반영하는 개념이에요. 부동산 전체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란 얘기예요. 기대율을 곱하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순임료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대 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 10억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10억을 투자했을 때 내가 기대한 이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몇 프로? 10%. 그럼 10억에 10%면 얼마겠어요? 1억.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가산해 줘야 돼요? 필요 재경비를 가산을 해줘야 돼요. 빼주면 안 되고. 빼주면 왜 안 되냐면 내가 기대한 이율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비를 공제를 해버리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이율이 어떻게 돼요? 충족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 해야 된다?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가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개념이라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가격에다가 뭐를 기대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뭐를 더하면요. 네, 필요 재경비를 더하면은 적산 임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격에다가 뭐를 기대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출 수밖에 없는 게요. 앞에도 기고 얘도 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라도 하나가 나오기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자 들어가는 애 찾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나머지 그 기초가액이라든가요. 기대율이라든가 뒤에 있는 이 필요재경비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왜 정리 안 해도 되냐면요. 뒤에 166쪽에 가면 그 필요 경비, 재경비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나저나 이천여 오랜만에 왔네? 어? 왜? 그 사이에 뭔 일 있었던 거야? 뭐라고? 엄마 가게 도와드리느라고? 나는 또 남친이 생겨서 데이트하기 바빠서 못 나왔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아니 열심히 잘 나오다가 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김처녀가 안 나올 때 둘이 같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날 고총각도 저녁에만 나왔어. 그래갖고 여기 최처녀만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러고 갔어. 물어봤어. 어떻게 됐어? 뭐 알아? 어떻게 모른다는 거야. 그 여기 둘이 안 나올 때 김처녀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야. 여기 둘이 안 나올 때 여기 이처녀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셋은 도대체 무슨 관계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처음에 나올 때는 나란히 앉지 않았었나? 세 명이서? 서로 알아 몰라? 세 명이서. 알아? 둘 알아?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배우셨죠? 네, 여기 영업 경비 있잖아요. 여기 경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 배우셨죠? 뭐 있었어요? 요 감이 뭐냐면 감가상각비죠. 여기 감가상각비 반영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영해요. 공제한다고요. 여기 지금 요 필요재경비 항목 있죠. 필요재경비 항목에 하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라고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필요재경비를 만약에 되게 되면 여기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줘야 돼요. 공제해야 된다고요. 저기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비 산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기업 회계상의 감가상각 적용하는 거 하고요. 비용 계산하는 거하고 감정평가상의 비용 계산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더.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얘를 주로 내는 거죠. 여기로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에 가셨을 때요. 가격 구하는 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요. 여기도 이론으로는 잘 안 나오고요. 지금 뭐 나오면 계산적인 부분만 나오는데 여기는 식이요. 사례 가격으로부터요. 식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정하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여기 비중 가격이라는 거는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실상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사례가. 그죠? 이 사례가 정확하면요. 이 작업이 대부분 생략이 돼요. 그러면 사례 가격이 뭐가 되냐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근데 비교되는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수정 들어갈 때요. 여기 있는 사정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보정이라는 거는요. 원래 요 사례 가격이 있죠.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돼서 이루어진 사례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싸거나 아니면 비싸게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요 보정 들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사례 정상화라고 그래요. 이 사례를 정상화시킬 때 무슨 방법을 쓰냐면 이걸 쓴다고 그랬죠. 비율 수정법이 있죠. 그러니까 비율 자체로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수정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승제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게 가감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걸 쓰는 거죠. 승제니까는 곱하기 나누기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분수식이 들어올 때 기준이 되는 분모 있죠. 분모에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있으면 분모에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사례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부동산? 사례 부동산, 여기는 대상 부동산. 비중은 둘 다 100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 비율 자체로만 수정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 자체로만 수정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세하다 그러면 뭐 해주면 되고요. 더 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상에서 이거 보정하는 게 근래 보면은 출제를 해요. 그럼 보정할 때 만약에 사례 가격이 8,000이래요. 근데 얘가 시세보다 몇 프로 싸게 거래됐다. 20% 싸게 거래됐다. 그 다음에 사례 가격이 8,550만 원이래요. 근데 시세보다 5% 싸게 거래됐대요. 시험에서 이거 이제 보정하는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얘가 시세보다 몇 프로? 20% 싸게 거래됐잖아요. 그럼 보정해야겠죠. 그러면은 사정 보정 들어갈 때 여기가 사례 부동산 들어가죠. 여기가 무슨 부동산? 대상. 그럼 둘 다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인데 무슨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이 몇 프로 싸게? 20%. 그럼 여기서 20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에서 20을 빼면은 80이잖아요. 80분의 100을 하게 되면은 1.25가 나와요. 그러면 8천만 원 곱하기 1.25 하면은 1억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1억짜리였는데 20% 싸게 거래돼서 8천에 거래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는 이 부동산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된 가격을 구하는 거지 시세보다 싸게 거래된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거래됐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거래됐다면 어떻게 돼요?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정상화하라는 거예요? 사례를 정상화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맞게끔? 이 부동산의 상태에 맞게끔 정상화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는 몇 프로 싸게 거래됐다는 거예요?
5%.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면 돼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100이고 100에서 얼마 빼면 돼요? 5를 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95분의 100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1.052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그러면 8,550에다가 1.052를 곱하면 9,000이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고요? 9,000. 그러니까 원래는 9천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5% 싸게 거래돼서 8,550에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사정부정은 무슨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례를 보정하는 거예요. 뭐를 보정한다? 사례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혹시 보정은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기출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다만 기출인데 요거를 눕혀서 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시기냐 이렇게 했을 때 세워서 내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눕혀서 내죠. 눕혀서 내면은 답이 이해가 되는 거죠. 지난번 알려드렸죠. 애들 서 있으니까 다리 거서 쓰러뜨리면 머리 무거운 애가 앞으로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연습하시면 충분히 돼요. 그냥 뭐만 수정하는 거예요. 그냥 비율로만 수정하는 거예요. 비율로만. 그리고 기준이 되는 분모가 무슨 부동산이 들어간다는 거. 사례가 된다는 거. 사례를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있는데요. 시점 수정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거래한 시점이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무슨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데 서로 시점이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르면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의 가격으로?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시켜 주는 거를 뭐라 그런다? 그걸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시점 수정. 그러면 요거를 할 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계산하라고 안 주고요. 어떻게 주냐면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 이게 5%다 이렇게 줘요. 몇 프로? 5%. 그러니까는 거래 시점에서 기준점까지 오는 동안에 이게 5%가 상승했다고 줘요. 가격이. 이렇게 그냥 줘요. 수치를.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몇 프로가 늘었다는 거예요. 5%가 이제 늘었다는 거죠. 그럼 얘도 보정할 때 거래 시점하고 무슨 시점이 있으면 기준 시점이 있으면 거래 시점이 기준인 거예요. 그럼 얘는 100일 거고 얘도 얼마야? 100이죠. 근데 얘가 지금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 하면 돼요? 5 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105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05.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요. 그냥 줘요. 이 조건을. 근데 주는 조건이 몇 개밖에 안 주냐면 2개밖에 안 줘요. 5% 아니면 10%. 조건을 보시면 그러면 5%면 얼마겠어요? 1.05. 10%면 1.1이죠. 여기 10이 증가한 거니까 100분의 110이니까 1.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은 2개밖에 안 줘요. 1.05 아니면 얼마? 1.1밖에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암산으로 돼요. 숫자 보정 들어갈 때. 이게 뭐 하는 작업이라고요? 시점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시점 수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 기출문제 이렇게 보시면요. 거래사례비법에서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거 보게 되면 시점 수정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거래점부터 무슨 시점까지? 기준까지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 5% 또는 10% 요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거 가지고 100분의 105 아니면 100분의 10 이렇게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시점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168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그 중간에 동그라미 이번에 사정 보정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식을 보시면 분모가 사례 물건이죠. 그리고 분자가 대상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100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100을 기준해서 이걸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방법이 나머지 뒤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맨 하단에 가게 되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 종합적 비교법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그 위에 상단에 옆 페이지 상단에 가면 사례 물건과 역시 대상 물건이라고 돼 있고 비중은 다 100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거를 우리가 종합적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표현할 때 여기를 이제 끝으로 보정하는데요. 지역 요인하고 무슨 요인을? 개별 요인을. 근데 여기서 요 지역 요인 비교할 때 만약에 요 사례가 인근 지역에서 구한 사례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를 구했으면 뭐는 안 해도 된다.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대부분 이 사례는 무슨 지역에서 구한 사례라고 줘요. 인근 지역에서 구한 사례라고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뭐만 비교하도록? 개별 요인 정도만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이게 비교되는 항목을요 많이 안 줘요. 많이 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줘요. 최대 주는 게 세 개 정도 비교하도록.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온 대로요. 얘들을 비교할 때 무슨 법이 있냐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건데 종합적 비교법이 있죠.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인 B 지역이 있었을 때 이 지역 전체를 비교하는 거죠. 묶어서. 그래서 묶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또는 종합적으로 볼 때 5%가 어떻단 얘기예요. 열세하다. 또는 10%가 뭐하다?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례 지역이. 그러면 사례가 100이고 대상 지역도 얼마야? 다 100이라고요. 비중이. 그러면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몇 프로가 열세야 돼요? 5%.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5 하면 되죠. 그러면은 95분의 얼마? 100. 이렇게 보정하면 되고 10%가 우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110분의 얼마? 100. 이렇게 보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를 수정하는 거예요? 비율을 수정하는 거죠. 비율 자체를. 그러니까 수정하는 작업이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럼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예를 들어서 뭐 8%가 우세하대요. 개별적인 요인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슨 부동산이? 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둘 다 100이잖아요. 대상이니까 얘에다가 몇 프로 우세하다고 그랬어요? 8%. 그럼 8을 더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얼마? 108. 이렇게. 그러니까 보정하는 자체는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거를 종합적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대신에 그 밑에 가면 니은의 평점법이라고 돼 있죠. 평점법. 평점법은 항목별로 비교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그러니까 주로 뭐 할 때요? 할 때.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있죠. 이때 주로 이제 평점법을 써요. 그러니까 평점법은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칸을 줄 때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조건, 뭐 행정적인 조건,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줘요. 줄 때 뭐 얘들은 대부분 100을 줘요. 그리고 대상이 있죠. 요것만 여기다 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는 이걸 80, 그 다음에 뭐 100, 그 다음에 120, 100, 그 다음에 또 뭐 1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은 자 대상 부동산은 가로 조건은 사례보다 20% 열세하다는 얘기죠. 얘가 80이니까. 대신에 접근 조건은 둘이 같다는 얘기고 획지 조건은 얘가 20%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조건은 서로 같고 기타 조건은 얘가 한 10% 우세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중에서 100인 애들은 비교 보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 걸린 애들 뭐하고? 가로 조건하고 획지 조건하고 기타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세 개를 하게 되면은 100분의 80 곱하기 100분의 120
곱하기 100분의 얼마예요? 110. 이렇게 나오면 100분의 80이면 0.8이잖아요. 그죠? 요거 하면은 1.2잖아요. 얘 계산하면 1.1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 곱하게 되면 수치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평점법이에요. 항목별로. 그죠? 이 평점법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상승식이라고 그래요. 항목별로 각각 곱하는 거. 얘를 전체 그 총화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합산해서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총화식이라고. 총화식은 뭐냐면 얘네 지금 항목 다 더하면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300, 400. 얘는 5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총화식이라고요. 한 번에 다 더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항목별로 구하는 거 주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요거 이쪽에서 개별 요인 비교하는 항목은요. 한 2개밖에 안 줘요. 2개밖에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인근적에서 구했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할 필요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줘요. 그리고 시점 수정만 해줘요. 그러면 주면은 시점 수정이 만약에 5%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기서 한 1.05 이거 하나 떨어지고 여기서 한 2개밖에 안 줘요. 그러면 한 0.8 곱하기 얼마? 1.2. 이렇게 해서 이거 한 3개 정도만 곱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사례 가격이 얼마라고? 평방미터당 10,000원 뭐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곱해가지고 구한 수치를 여기다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00원 곱하기 1.0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요걸 구했잖아요.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나온 거를 여기에다가 사례 가격에다 곱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연습이 조금만 되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이 되면 얘가 조금 더 쉬워요. 얘가. 근데 뭐 표정은 뭐 계속 어두우시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사례부동산 가격이 평방미터당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이고 거래지점부터 기준시까지 지가 변동률이 지가가 5% 상승했대요. 상승했고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한 거고요. 개별 요인 간에 보게 되면 획기 조건과 가로 조건이 대상 부동산이 각각 5%하고 10%가 우세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격을 구하라는 거죠. 보정된 가격. 그죠? 그러면 이제 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사례 가격이 얼마예요? 네, 10,000원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잖아요. 뭐 시세보다 싸게 거래됐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점 수정 작업에는 몇 프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5%. 5%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100분의 105 개념이니까 1.05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해야 되는데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니까 지역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별 요인만 누가? 대상 부동산이 각각 몇 프로? 5%, 10%가 우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분의 얼마가 돼요? 105. 100분의 110이 나오겠죠. 5%에 우세하다 그러면 100이고 얘가 100일 때 5% 우세하니까 5를 더해주면 되고 또 여기는 몇 프로가 우세하다니까요. 10%가 우세하니까 10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곱하기 얼마 돼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된 가격을 이렇게 구하겠죠. 그럴 때는 먼저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1을 하면은 요 수치가 나오겠죠. 그거를 여기다 10,000원에다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정된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이런 내용으로 줘요. 비교되는 항목도 몇 개밖에 안 줘요. 3개 정도만.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에 이게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안에서 그 포인트만 찾아내면은 되게 또 간단한 거죠. 비교되는 항목이 몇 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찾아보세요. 수치 찾아가지고 곱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실제로 해보셔야지 이게 늘어요. 감이.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익 방식에 대한 거 뒤에 마무리하죠. 예.